처음 이제 현재 리팟에 쓰이는 그런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본 게 2019년도고요. 처음 이 레이저의 개발에 관여를 하면서 아이디어나 그다음 피드백을 계속 주고 시작한 게 이제 19년이니까 올해 24년이니까 5년 차죠. 그리고 실제 이제 프로토타입이 나와서 만져보기 시작하고 실제 시술을 적용한 건 이제 21년도부터고요. 예. 그래서 지금 횟수로 따지면 이제 5년째고 지금도 사실은 계속 추가적인 어떤 치료의 프로토콜이나 또이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도 현재 계속 소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 은사님이신 강혜영 교수님이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처음 이제 주셨고 그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까지 이제 색소 치료에 막 관심은 없었는데 옆에서 논문 쓰는 과정을 보면서 기미는 혈관이 많이 늘어나 있구나. 저게 기미의 어떤 결과물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미를 지속하게 하는 어떤 연결고리나 매개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그 강영 교수님이 이제 논문을 되게 유명한 논문 많이 내셨어요. 셨는데 거기도 일관되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우리가 피부 노화에 따라서 생기는 대표적인 색소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기미, 하나는 일광흑자인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또 두 가지가 어떤 공통점이 있고 한데 잘 보니까 거기서도 일광흑자도 기미랑 거의 같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기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혈관의 확장이라든지 모세혈관의 밀도가 증가돼 있더라. 이제 이런 보고를 일찌감치 저는 이제 읽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필드에 나와서 이제 시술하다가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일광흑자 굉장히 흔한데 더군다나 크기가 작은 거는 어떻게 좀 힘들게 해서 치료가 되지만 좀 면적이 넓어지거나 주변에 굉장히 이제 기미가 많이 동반돼 있거나 하면 사실 이제 대부분 부담스럽거나 손도 못 대거나 그냥 토닝으로 좀 연해지는 정도로 끌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아니면 도식으로 이제 어비분약이라든지 CO2로 긁어내고 뒤에 이제 PIH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일단은 그런 어블레이티브한 레이저의 결과는 대부분 좋지는 않거든요. 그 고생을 하고도 이제 재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치료가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물론 혈관이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이거를 색소로 보고 접근을 하느냐? 색소가 아닌 좀 이렇게 이 어떤 표피의 증식을 동반한 색소성 병변이냐? 이거를 이제 모든 이 피부 병리학이나 조직학 책을 다 뒤지고 저널을 다 뒤진 다음에 흑자는 단순히 색소가 있는 게 아니라 기미와 동시에 거의 발생하지만 기미와 차이점은 표피의 증식과 이런 그 표피능이 연장돼 가지고 뿌리가 깊다든지 불규칙한 게 이제 표피능으로 해서 이제 완벽하게 제거가 어려운 이제 조직학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레이저를 약하게 토닝으로는 의미가 없는 시술이라는 걸 제가 이제 어느 순간 깨달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레이저를 되게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또 문제는 흑자가 진한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흑자가 굉장히 흐리고 연하거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외관상 바로 봐서는 안 보이는데 특정한 각도나 조명하에서 눈에 띄는 그런 이제 경계 부분만 보이는 흑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연한 것까지 치료를 하려면 당연히 멜라닌에 대한 흑광도가 색이 연하더라도 치료가 잘 되는 파장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좀 더 공격적으로 치료하려면 굉장히 높은 플러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부담스러워했던 큰 높은 플러스를 사용해야만 치료가 되는데, 그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짧은 파장일수록 우리가 혈관에 대한 흑강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혈관 손상이 생겨 pH가 항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조각조각 나 있는 지식들을 제가 조금 인테그레이션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제 완성을 했던 게 리팟이라는 결과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시술자를 이제 편하게 해주는 거죠. 일일이 이제 눈 아프게 보고 한 샷 한 샷을 이렇게 얼만큼 겹쳐서 쌌는지 이게 빠진 부분이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게끔 하는 게 이제 오토덤 기술인데, 지금 현재는 세미 오토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술자가 어느 정도 임상적으로 병변을 감별을 하고, 그 병변을 치료를 해야 될 부분의 영역을 화이트 마킹펜으로 지정을 해주면 이제 그 영역 안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오버랩 비율대로 샷이 촘촘하게 나와서 이제 빠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메인은 이제 세미 오토덤이죠. 세미 오토덤도
현재까지는 메인이 세미 오토덤이고 완전하게 이제 오토덤. 그냥 갖다 대면은 병변의 종류를 분석을 한다든지 그 병변을 아주 연한 부분까지 우리가 치료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화면, 스크린 화면에 잡혔을 때 굳이 화이트 마킹펜으로 인식을 시키지 않아도 잡아주는 거는 아직은 굉장히 걸음마 단계거든요. 표피성 흑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표피성 색소 질환인데 이 연한 거를 치료하려면 이제 멜라닌 흡강도가 이 파장이 짧을수록 높잖아요. 근데 이제 400대까지 내려가서 UV까지 내려가면은 페너트레이션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깊이 이상은 안 먹거든요. 그래서 532 정도는 0.3mm 정도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고 조금 또 이 저희 리팟이 이 밀접하게 클로즈 컨택을 해서 직접 압박을 하잖아요. 꽉 눌러서 플런스로 훨씬 세게 쏘면 원래 532가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깊이보다 더 깊게까지도 페너트레이션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또 장비의 디자인에서 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표피성 대부분의 거의 절대 다수의 표피성 색소 병변을 제거하는 거는 532 나노미터가 가장 유리하다. 예. 아직 이제 뭐 출시되거나 정식으로 프로토콜이 있다든지 뭐 적응증을 확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두 가지죠. 예.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 흑자를 제거하고 나면은 안쪽에 보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혈관이 이렇게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진피 조직이 굉장히 루즈하고 이제 좀 솔라 일라스토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노화가 진행돼서 진피의 어떤 환경이 굉장히 나쁜 부분, 또 더말 멜라노페이지라 해서 이제 진피 색소가 이렇게 좀 깊게 가라앉은 부분, 이런 것들을 하려면 조금 긴 파장이 또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자이크 유전성 색소 질환에서 뭐 밀크 커피 반점이나 PUL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분집성 흑자라든지 이런 것들 치료를 할 때 색소 자체를 한 번에 싹 빼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거하고 항상 그런 모자이크 유전성 색소는 모낭의 중심부에 어떤 제네틱하게 이제 이 얼터레이션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모낭의 벌지에서 헤어 벌지에서 계속 이제 이런 리피그멘테이션이 일어나게 재발이 일어나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을 에피더미스를 보호를 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비가역적인 우리가 외관상 화상이라고 인지를 하지는 못하지만 미세한 화상을 계속 일으켜서 이제 그 리피그멘테이션이 되는 부분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타겟으로 하기 위해서 더 깊은 파장, 또 다양한 펄스 듀레이션을 탑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뭐 흑자 자체는 이렇게 이제 색상만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잡아당겨가지고 여러 각도로 이렇게 이제 광택이나 피부 결 변화가 있는 부분을 모두 체크를 한 다음에 시술 범위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아무런 시술을 받지 않고 오신 경우보다는 보통은 이런저런 색소 레이저를 조금씩 이제 시도를 하다 오시면 좀 얼룩덜룩해져 있거나 듬성듬성 좀 흐려진 부분이 있어서 병변의 경계를 파악하는데 조금 이제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항상 이렇게 이런 이제 램프를 가지고 비추게 되면은 숨어 있는 부분까지 다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병변 디자인 할 때는 그냥 일반 라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각도로 비춰보고 그 다음에 UV 라이트를 가지고 이용해서 이제 병변의 경계를 확정짓게 됩니다. 색소만 보고 병변을 경계를 디자인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약간 이렇게. 그래서 실제 보이는 것보다 이 일광흑자는 양성 종양의 성격을 띠는 뭔가가 생긴 다음에 나중에 착색이 오는 병변이기 때문에 색깔만 보고 시술 범위를 잡으면은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피부결이 살짝 달라 보이는 부분은 조금 아웃라인을 약간 더 크게 그려서 시술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술 자체의 통증은 별로 없지만 시술이 끝나면 아무래도 이제 이 고에너지의 레이저 출력을 시술 부위에 가한 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자결감이나 이제 화끈거림이 한두 시간 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술하고 나서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것이, 시술 중에는 리팟이 갖고 있는 이제 하이퍼쿨링에 의해서 통증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프로스트 바이트 같은 이제 이 냉각에 의한 손상을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변 부위보다 좀 넓게 커플링 플루이드를 바르고요. 이제 병변을 인식시키는 거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보통 저는 그냥 이제 좀 이 한 필드 안에 들어오는 것보다 병변이 클 때는 이렇게 좀 자동 인식보다는 그냥 멀티플 모드로 하나하나씩 채워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약간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용하는데 이 하이퍼 쿨링에 의한 혈관 수축과 힛 디퓨전을 이제 억제하는 거 더하기, 그다음에 이제 압박에 의한 혈관의 메카니컬한 이제 컴프레션을 두 가지를 다 같이 이용하게 됩니다. 자, 레이저 나갑니다. 이렇게 그냥 순차적으로 병변이 크면은 한 필드를 한꺼번에 채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촘촘하게 약간 겹쳐서 빠지는 부위가 없이 그 안쪽의 면적을 다 메워 나가면은 시술이 끝나게 됩니다. 조금 덜 레이저가 나간 것 같다면 두 번, 세 번 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쿨링이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의 리스크를 많이 줄여놓은 거죠. 자, 시술이 다 끝나셨고요. 워낙 간단해서 시술이 이게 답니다. 그러시면 우리가 이제 이 혈관이 세이빙이 된 거를 뭘로 알 수 있냐면, 원래 532 파장 같은 경우는 헤모글로빈에 대한 흡강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정도의 출력을 사용했을 때 피부가 다 터져 나가거나 진물이 나거나 이 점상 출혈이 광범위하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색깔이 살짝 하얗게 프로스팅은 오지만 이제 점상 출혈이 전혀 없고 더말 이데마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혈관이 세이빙 된 거를 우리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시술은 다 끝나셨고요. 보통 마무리는 그냥 약간의 자결감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표피에 데미지를 주긴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이 바르면 이제 재생 테이프가 밀리니까 아주 살짝만 소량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가볍게 도포해주고, 재생 테이프를 잘 눌러서 붙이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체온에 의해서 재생 테이프가 잘 떨어지지 않고 눌러붙게 됩니다. 주사 마취한 부위에서 이제 혈액이 있는데, 처음에는 단단하게 안 붙은 것 같아도 이제 사람의 체온이 있기 때문에 체온에 의해서 점점 더 이제 밀착돼서 붙기 때문에 이대로 잘 유지해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떨어지거나 조금 주변부가 많이 가렵다든지 뭔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경우는 이제 병원으로 연락을 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평균적으로 2주 뒤에 제거를 할 때가 많은데, 이제 좀 기미가 많이 진행이 돼 있거나 이전에 타 병원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다가 조금 이 자극이 많이 돼서 합병증이 생긴 경우거나 이럴 때는 이제 운드 힐링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더 1주 정도 더 운드 힐링을 허락을 해주면은 3주 정도 있다가 제거를 해보면 확실히 이제 2주에 뗐을 때보다 3주 뒤에 뗐을 때가 훨씬 이제 밑에 베이스가 홍반이 훨씬 적고 되게 편안한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시술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